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와 금융 사기 총 7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첫째, 오늘 이 내용은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와 고위험 상품을 피하기 위한 교육 목적입니다.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건 조심하세요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둘째,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거 나한테도 비슷한 연락이 왔었는데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공식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중 절반 이상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이 뭐냐면 은행이나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데 마치 금융회사처럼 돈을 맡기면 이자를 드립니다 하면서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허가 없이 예금 비슷한 걸 받는 거예요. 이건 불법입니다.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처럼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 타깃이 됩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낮은데 여기 맡기면 연 10% 준다니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기 쉬워요. 둘째, 한번 피해를 보시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30대, 40대는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초기에 약속대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아, 진짜 주네 하고 안심하시다가 더 큰 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원금 100% 보장합니다. 연 수익률 15% 이상 드립니다. 안전한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나눠드립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정말로 약속한 이자를 줍니다. 이게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몇 달 지나면 더 넣으시면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하면서 추가 투자를 유도합니다.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래, 더 넣어볼까 하시게 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고 사무실도 사라집니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돈으로 기존 사람 이자를 주다가 더 이상 새 투자자가 안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위험 신호 3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금융에서 이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둘,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피하세요. 셋, 지인 소개로 왔다면서 친근하게 접근하면 더 조심하세요. 지인도 모르고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누군가 투자 제안을 하면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원금 보장에 연 10% 이상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화를 중단하세요. 셋째, 이미 투자하셨는데 의심이 드시면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차 사기 또는 2차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한 번 사기를 당하신 분에게 피해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다시 접근하는 사기입니다. 한 번 당하신 분을 또 노리는 거예요. 정말 악질적입니다.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한 번 피해를 보셨으니까 심리적으로 지쳐 계십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쉽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둘째, 공식 기관을 사칭합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검찰입니다. 피해자 구제 전담팀입니다 라면서 전화가 옵니다. 공식적으로 들리니까 믿게 되는 거죠. 셋째, 피해자 명단이 사기 조직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한 번 당하시면 다른 조직에도 이 사람은 당할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됩니다. 실제 수법을 말씀드릴게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사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선생님, 피해금을 환불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그러면서 환불 처리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요. 또는 환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이 앱을 설치하세요 하면서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 앱이 악성 앱이에요. 설치하면 휴대폰이 해킹되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환불 수수료로 100만 원만 먼저 입금하세요.
그래야 5천만 원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면서 또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먼저 전화해서 피해금 돌려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공식 기관은 그렇게 전화 안 합니다. 둘,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셋, 환불 수수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둘째, 절대로 앱 설치하지 마세요. 링크 누르지 마세요. 셋째,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한마디만 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투자 리딩방과 가짜 거래 앱. 투자 리딩방이 뭐냐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서 내가 알려주는 종목 사면 돈 번다면서 운영되는 단체방입니다. 여기에 가짜 HTS나 MTS까지 깔라고 하면 거의 확실하게 사기입니다. HTS는 컴퓨터로 주식 거래하는 프로그램이고 MTS는 휴대폰 앱이에요. 가짜 HTS, 가짜 MTS는 진짜처럼 생겼는데 실제로는 주식 거래가 안 되고 돈만 빠져나가는 사기 프로그램입니다.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가 알려준다는 말에 신뢰가 생깁니다.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전문가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따라가시기 쉬워요. 둘째, 가짜 앱이 진짜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줘요. 오, 나 돈 벌고 있네 하시면서 더 넣으시게 됩니다. 셋째, 출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금 먼저 내야 출금됩니다. 수수료 내세요 하면서 또 돈을 요구하고 결국 한 푼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실제 수법을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SNS나 유튜브 광고로 접근합니다. 주식 고수의 비법 공개, 이 종목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이 연락하시면 카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합니다. 방에 들어가면 오늘 추천 종목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와, 대박! 30% 수익 났어요. 이런 댓글을 답니다. 이 회원들 대부분이 사기 조직 측 사람들이에요. 가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큰 수익을 원하시면 이 앱을 설치하세요 라면서 앱 링크를 보내줍니다.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니라 별도 링크로요. 이게 가짜 MTS입니다. 설치하고 돈을 입금하면 화면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작된 화면이에요. 실제로 주식 거래가 된 게 아닙니다. 출금하려고 하면 온갖 이유로 거부당합니다. 결국 돈을 못 찾으시고 어느 날 앱도 사라지고 단체방도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리딩방 운영자들은 추천 전에 미리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방에 추천을 올리면 회원들이 따라 사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때 운영자는 팔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이걸 선행매매라고 하는데 불법입니다. 결국 따라 산 회원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수익 보장, 손실 보전해드립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불법입니다. 정식 투자자문에서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없어요. 둘,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닌 링크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셋, 출금하려는데 세금,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리딩방 권유가 오면 무시하세요. 둘째, 앱 설치 링크 절대 누르지 마세요. 셋째, 이미 가입하셨다면 더 이상 돈 보내지 마시고 112 또는 1332에 신고하세요. 네 번째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 비상장 주식이 뭐냐면 아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입니다. 상장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상장 전에 싸게 사두면 대박이라는 논리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상장됩니다 라면서 실체도 없는 회사 주식을 파는 사기가 많다는 겁니다.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장되면 몇 배로 오른다는 말에 솔깃해지실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요. 둘째, 회사가 진짜 실체가 있는지 상장 계획이 진짜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서류와 자료를 보여주거든요. 셋째, 비상장 주식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상장 안 되면 돈이 그냥 묶여버려요. 실제 수법을 말씀드릴게요.
KTV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이 회사가 내년에 코스닥 상장 확정입니다. 지금 사두시면 3배는 오릅니다. 처음에는 소액만 투자하라고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팔면 50만 원 이익입니다 하면서 실제로 수익금을 보내줍니다. 진짜 되네 하시면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더 넣으시면 상장 때 대박입니다 하면서 큰 금액을 유도합니다. 큰 금액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상장은커녕 회사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상장 확정, 몇 배 수익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심하세요. 둘, 처음에 소액으로 수익을 경험하게 해주면 더 조심하세요. 신뢰를 쌓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셋, 회사 정보를 검색해도 잘 안 나오면 피하세요.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둘째, 투자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셋째,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5번째입니다. PEP 투자나 부동산 신사업 투자로 위장된 자금 모집. PEP 투자가 뭐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이 연결해주는 겁니다. 중간에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예요. 정상적인 PEP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를 악용해서 돈만 모으고 사라지는 사기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핑계로 돈을 모으고 실제로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경우예요.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연 1015% 수익이라는 말에 관심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둘째, 투자 구조가 복잡해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 안전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담보가 진짜 있는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셋째, 돈이 묶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 연체됐다 하면서 원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일부 PEP 업체에서 사기와 횡령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연 12% 수익입니다라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출이 없었거나 모은 돈을 다른 데 썼던 거예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연 수익률이 10%가 넘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둘, 투자 대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면 피하세요. 셋,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PEP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권유를 받으시면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투자 구조를 100% 이해 못하시면 들어가지 마세요. 셋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리를 두세요. PEP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CFD 같은 레버리지 거래, 장외 파생 상품. CFD가 뭐냐면 영어로 Contract for Difference,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받고 내리면 손실을 본다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뭐냐면 내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으로 5천만 원어치 거래를 하는 식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5배지만 내리면 손실도 5배입니다.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손실이 원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넣었는데 2천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빚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변동이 빠릅니다. 하루아침에 큰 손실이 날 수 있어서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CFD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큰 손실도 함께 온다는 뜻입니다. 둘, 레버리지, 마진, 증거금 같은 용어가 나오면 일단 멈추세요. 셋, 해외 업체에서 권유하면 더 조심하세요. 피해를 보셔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CFD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들어가지 마세요. 둘째, 레버리지로 수익 극대화라는 권유는 무시하세요. 셋째, 노후 자금으로 고위험 거래는 피하세요. 이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7번째입니다. ELS, DLS 같은 고난도 파생 결합 상품. ELS가 뭐냐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합니다. 특정 주식이나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에요. DLS는 파생결합 증권으로 금리나 원자재 가격 등에 연동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연 58% 수익처럼 광고합니다. 그래서 예금보다 나아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조건을 충족 못하면 원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60대에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금 비보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못 보시거나 봐도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상품 구조가 복잡합니다. 기초자산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처럼 조건이 붙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중간에 환매가 어렵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빼려고 해도 손해를 보거나 아예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이런 상품을 팔 때는 원금 비보장형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서류 사인하시다 보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 신호 3가지입니다. 하나, 원금 비보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최악의 경우 얼마 잃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 상품 구조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 상품은 피하세요. 셋,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으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지금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ELS, DLS 가입하시기 전에 최악의 경우 얼마 잃을 수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둘째, 이해 안 되는 상품에는 가입하지 마세요. 셋째, 노후자금 전체를 한 상품에 넣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많으셨죠?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한 장 체크리스트 10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사기와 고위험 투자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한다. 둘, 수익률이 연 10%가 넘으면 왜 이렇게 높지? 의심한다. 셋,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넷,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링크로 앱 설치 요구하면 절대 안 한다. 다섯, 피해금 돌려주겠다는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기관에 직접 확인한다. 여섯, 출금하려는데 세금, 수수료 먼저 내라고 하면 100% 사기다. 일곱, 투자 구조를 이해 못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여덟, 레버리지, 파생 상품은 구조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다. 아홉, 원금 비보장 상품은 최악의 경우 얼마 잃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열, 큰 결정은 혼자 하지 않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한다. 이 10가지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두세요.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셨을 때 어디로 연락하시면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실 때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주소는 파인, FSS, KR입니다. 여기서 업체명을 검색하시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기가 의심되시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시고 계좌 이체를 멈추세요. 그리고 문자,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셋째, 신고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하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확인은 파인 홈페이지, 신고는 112 또는 1332입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큰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